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주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지만 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로 우리 시장도 함께 힘을 잃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1% 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조정 양상인데요.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그리고 김광만 전문위원님,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이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뿐만이 아니라요.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 혹은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함께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 훈련의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오늘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스타트는 좋지가 않겠죠. 하락 출발을 좀 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변동성이 좀 제법 크게 나오는 그런 금요일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기업들, 테슬라다라든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우선 시장에 대한 지수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시장이에요. 우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 21선 자리대를 이탈해 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갖고 종가 기준으로는 좀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저점 자리대를 이어서 추세 라인대를 그려보게 되면 이 자리대에 자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분들을 그어보게 되면 이 21선을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7월 중순 자리였었어요. 이 자리대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 자리대가 오늘 이제 좀 중요한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자리대를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좀 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 시장도 오늘 정도 나스닥 시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때까지 반등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에 반해서 S&P 500은 0.6%로 그나마 좀 적게 빠졌어요. 한국의 코스피 시장하고 좀 비슷하죠. 여전히 이렇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우지수, 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마찬가지로 코스피 쪽 시장하고는 꼭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도 그대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 선물 시장도 약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하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자리대를 7월 22일 날 잠깐 장중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선물 기준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번 주에 아마 선물 기준으로 21선 자리대죠.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대가 285.5포인트예요. 이번 주에 285.5포인트에서 284.5포인트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반등 때에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전강 후약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전략 후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미국 기업들,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중반 정도에서 변동시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주 후반에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보게 된다면 주도 섹터 쪽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주도 섹터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이나 실적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냥 짧게 좀 보게 되면 카카오 21선 자리대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괜찮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도 기술적인 반등상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NC소프트는 주도주에서 이제 탈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지역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1만 원 자리대죠.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일단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지난주 금요일 날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신풍제약이 있어요. 신풍제약이 급락에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위험 종목이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기업 실적이 정말 많이 나야 100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5조 5천억? 말도 안 되죠. 한미약품 볼까요? 한미약품 보게 되면 1,000억씩 버는 애가 시가총액이 2조, 3조가 안 됩니다. 기대감과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만약에 접근하겠다?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목은 여전히 차별화 장세,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 번역에서 이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자동차 쪽,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났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는 거.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볼 수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가 하게 되면 현대제철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들, OCI도 최근 들어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서의 반등, 그런 부분들 바닥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 장비, 소재, 부품, 소부장 쪽이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조금 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61선 지지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몇몇 종목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대파락 출발 이후에 반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맞추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네, 현재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고수익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개 방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이어서 이 종목과 섹터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 중인데 일단 수급계 선주 위주로 좀 보자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예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최근 들어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와주면서 돌파 시도 못하고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은 YN텍이에요. YN텍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일 겁니다.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다시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이러한 종목분들은 한번 조정 시에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7월 2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일단 지난주 증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강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은 2200선 겨우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와 함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부터는 계속해서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공화당 측에서 1,200조 원의 경기 부양안을 마련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하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네요. 삼성전자 0.5% 상승 나옵니다. 54,500원대.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네요.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빠집니다. 0.48%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SK하이닉스 1%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83,3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 수급 괜찮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75만 6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가 0.36%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28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권 31만 8,500원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우선주 보합권, LG화학 약보합권, 카카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도 보합권이고요. 삼성 SDI가 현재 개파락 출발하네요. 1% 가깝게 빠집니다. 37만 2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0.45%의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은 0.3% 상승 79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 강합니다. 현재 4% 가깝게 급등을 나오면서요. 21만 6,7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1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20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4% 가깝게 급등을 나오면서 21만 6,7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 8월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제약까지 현재 파란불로 거래 출발합니다. 제약이 0.6% 빠지네요. 현재 12만 5,900원대, 6천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이 KMW가 5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7만 1,900원대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지만
지난주 6위권에서 마감했던 KMW가 오늘 다시 한번 5위권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코프로비엠 6위권까지 현재 빠졌네요. 2% 가깝게 하락세 나옵니다. 13만 5,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 특징적인 종목 바로 제넥신입니다. 10위권에서 7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3% 가깝게 급등을 가져가면서 현재 10만 8,8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이 좀 많이 사들이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무바늘 투여법에 대한 임상 추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 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3%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옵니다. 시총도 단숨에 2계단을 올라선 상황이고요. CJ ENM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SK 워터리얼도 오늘 1% 가깝게 하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23만 7,100원대에서 그리고 펄어비스 계속해서 횡보 구간입니다. 0.1%의 약보합권 현재 18만 9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간밤에 어제 일단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일단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날 지난주죠. 지난주 계속 제약주의 강세만 나왔었고 대형주들이라든지 IT 부품주들, 엔터주들, 게임주들 모두 먼저 선조정을 받으면서 흔들렸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일단 호재거리 얘기가 있다면, 그리고 시장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못 갔던 종목들에서 순환매라든지 강한 흐름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신일제약이라든지 지금 급등했던 애들이 지금 하한가를 맞으면서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원래는 저런 식으로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제약주들이 모조리 다 약세를 보이거나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못 갔던 애들은 또 버텨요. 그리고 급락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과거에서는 하나의 그 강하게 이끌었었던 업종의 대표주가 미끄러지거나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주변주들, 다른 업종들도 같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끄러지거나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흐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쉽게 그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폭락세로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흔들리더라도 받쳐주는 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 업종은 누누이도 말씀을 드렸던 IT 부품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엔터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중국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순환매적인 역점에서 볼 때에서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버티다가 위쪽 상방으로 뚫을 수 있는, 그래서 매매적으로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안전하게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장도 있고, 그다음에 강한 종목을 쳐서 매매로 사고팔고가 용이한 장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떠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1초 만에 사서 2초 만에 팔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점에 많이 떠있는 종목 하는 사람들 적합한 사람들이고요. 초보자들은 바닥 번역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적당히 흔들릴 때에서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제약주들이 아마 고민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바닥 종목도 위주로 하게 되면은 제가 11시 방송에서는 10시 방송 11시죠. 10시군요. 10시에서 11시 실전 매매 종수에서는 이제 바닥에 위주로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으로 한번 상담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인데요. 자, 지수도 잘 올라오고 있죠. SK케미칼. 그렇게 약한 장이 아닙니다. 자, SK케미칼. 자, 어제도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갭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물어보셨는데, 매수는 가능하지만 얘도 이격이 좀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을 엔터를 치는 것은 좋지만
손절 라인을 아주 짧게 갖는 사람들은 오늘의 꼴이 졌죠. 그거보다 좀 더 깊게 잡는 사람은 30만 원, 27만 5천 원 뭐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아주 짧은 단타를 치면 31만 원이 깨지면 바로 그냥 시장가로 1초 만에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게 자신이 없다란다라 그러면 이런 종목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바닥에 있는 텔콘이라든지 또 보세요. 똑같은 제약주인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바닥에 있는 걸 공략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래서 바닥에 있는 텔코니 같은 경우는 빠질 자리가 없으니까 알아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고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은 이제 강한 종목들은 부러지질 않습니다. 부러지면 죽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러지게 되면 마이너스 40%, 50%, 70%, 80%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배수진을 치고 31만 원이 깨지면 그냥 바로 잘라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선수급 매매하신 분들이 매매가 용이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급등한 종목이 내일도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일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둬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손절을 짧게 31만 원을 두고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뭐 단타 치는 사람들은 3에서 5%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면은 32만 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쭉 가져가면 되는 거죠. 5일선 이탈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 종목은요. 그렇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는데 오늘 급상승이 좀 많이 나온 것도 빌 게이츠 관련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영국 제약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빌 게이츠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31만 원이 깨지면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30만 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아직까지는 빌 게이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제약주가 저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강했던 종목도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신풍제약, 신일제약 최근에 급등했다는 애들 있죠. 나중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나중에선 다시 공략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고점에 산 사람들은 아마 쉽게 지금에서 가격 회복하려면 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신풍제약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신풍제약을 분명히 공략을 하셨다가 물려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서 이제 시간에서 한가를 맞고 그리고 어제는 금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급락을 맞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뭐 바로 3조가 뭐 증발이 되는 뭐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랬다라고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갖고 있는 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좀 크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서 항상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21일 날 이날에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 아침에 얘기했을 때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바닥에서 많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얼마를 짧게 두고 깨지면 손절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서 먹으면 팔아라라는 마인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되돌림 현상,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간 폭의 절반이라든지 21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은 주겠지만 고점에서 물렸는데 손절을 하지 않았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서 손절을 안 했는데 물타기를 해서 어떻게 살려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단타로서는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고점에서 흔들렸다 싶으면 바로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바로 빨리 던졌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이 여기서는 사주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팔아주는 자리죠. 그래서 이때 당시 여러분들 20날 여기서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 이후에서 단번에 3, 4일 만에 거의 100%까지 올라갔으면 매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는 절반이든 3분의 2든 그러니까 80%든 90%든 팔아줄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걸 팔았다면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제약주들. 조정받으면 세게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어느 정도 재공략을 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주겠죠. 고점을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주게 되면 거기서도 물량들을 많이 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떠있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면 바닥에 있는 뭐 종목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주 쪽에서도 뭐 CMG 제약이라는 것도 여전히 좀 바닥에 있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제약주 쪽으로 돌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종목으로 추천해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익이 안전하게 나는 것은 얘는 고점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제약주 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
수평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풍제약은 갖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매수 가격이 제일 좋은 가격대는 이 자리죠. 여기 2만 원대나 3만 2천 원대나 4만 원대. 물론 저도 이 신풍제약을 2만 원대는 3만 원, 4만 원대는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일제약은요. 신일제약은 제가 제약주들 많이 얘기할 때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 여기가 많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깨지질 않는다. 강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를 쳐야 되고 이런 종목이 좋은 거다. 그리고 얘가 깨지 않는 거 봐서는 제약주가 굉장히 강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7월 초에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모양에서 여기서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신일제약부터 해서 그래서 뭐 명문제약, 신일제약, 뭐 텔콘 RF제약, 그다음에 뭐 녹십자, 종근당, 물론 녹십자, 종근당 다 급등했습니다. 그때 이제 6월달, 7월달 제 매집한 이후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 신일제약도 여기에서 이 제약주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13,000원대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니까 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략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잘 공략한 사람들이 맞고 여기에서는 지금 차익 실현해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지금 빠져내야 될 한번 흔들어주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했다가 다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못 팔았던 사람들은 조금 단가가 높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할 걸로 좀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바닥 부분에서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7월 20일 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흔들리면 그러니까 반등 주면 조금 팔아줬다가 다시 흔들리면 다시 재매수해서 또 들어주면서 팔아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비중 조절만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아직 많이 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23%는 났겠죠. 그러면은 24% 정도 수익이 난 사람들은 들어줄 때 좀 비중을 팔고 내려오면 또 다시 사고 또 들어주면 팔고 하면서 비중을 줄여줬다가 어디로 교체로 안전한 제약주로 교체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성신양해입니다. 자, 성신양해. 자, 지금 세종시 관련주 쪽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움직여주는데, 일단 세종시 일대 부지 보유가 돼 있는 사실에 지금 부각을 했는데, 과거에서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시멘트 업체이면서, 세종시 테마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매수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매매니까 순절 라인을 짧게 둬야 됩니다. 8,100원이 깨지면 순절을 바로 그냥 해버리고, 공략을 해서 한 9,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정수 위원님께서 수익률에 도전을 하는 날인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일단 텔콘 RF제약 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NHN, 썬데이토드, 초록뱀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면 CMG 제약이 13% 가까운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 24% 현재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작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의 폐업 종목은, 오늘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명문제약입니다. 자, 명문제약이 전날 한번 급등을 줬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저는 제약주의 흐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여전히 눌리면 매력적인 포인트를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최근에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덱사메타손하고 별로 이슈가 없는 애들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덱사메타손 관련주이면서 지금 5일선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뭐 고점을 돌파를 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지금 6,300원대에 있는데 6,300원서부터 해서 조정받으면 5,800원까지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조정,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서부터 해서 눌릴 때마다 공략을 하시면 그냥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다시 조정받고 결국은 이 가을과 겨울에서는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겨울에 제약주들이 원래 잘 움직여요. 이슈도 많고 또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사람들의 면역력과 동물들의 그 면역력이 떨어질 때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올 가을과 겨울에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런 제약주들은 눌림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강세가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CMG 제약은 손절 가격은 5,300원으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종시마다 공략을 해보시고 목표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일단 고점 라인부터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있었던 8,72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예상외로 좀 잘 갑니다. 코스피 시장도 0.7% 상승으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798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들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역시 시황은 크게 의지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난 주말에도 항상 심리와 엇박자로 가지요. 지난 주말에 사실은 나스닥도 21선을 하회했고 중국 시장도 하회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은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조정폭이 커서 신호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는 좀 애매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도 9월 달에는 중단되었던 공매도가 이제 재개될 시즌이 다가와서 이번 주가 지나면 8월로 접어드는데 8월 달 시장부터는 아마 긴장감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따라서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의 탄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체적인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세 종목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주신 종목이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의 매수 시그널을 물어보셨는데 유니온은 항상 그 히토리 관련으로 미중 분쟁이 나오면 히토리 관련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자회사인 유니온 머티리얼스가 페라이트 마그네트라는 희귀 금속을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슈를 받아서 가는데 이번에는 사실 신고가를 뚫는 패턴이라서 상당히 세게 붙는다는 건 그만큼 유동성이 강하구나 이걸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제가 누차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은 펀더멘탈하고 무관합니다.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유니온이 지금 오늘 현재로 1,400억 시가총액을 가고 있는데 1,400억을 뒷받칠 만한 재무나 사업 구조는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일은 이제 이슈가 사라지면 원점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게 경험칙으로 나타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제가 항상 시가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시가에 올라갔다가 오늘 매매는 끝났습니다. 시가를 뚫을 때 따라가서 한 3, 4% 먹고 나오는 건데 이미 시가를 뚫어서 1,6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의 매매는 지난 거다. 그리고 이거를 투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파미셀이에요. 파미셀은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요새 시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시장이 이제 핫 이슈죠. 빌 게이츠가 이제 지난 주말에 또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SK 그룹의 백신 개발을 응원하는 자금도 보내주는 이슈가 나와서 오늘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역시 시세가 계속 나오는데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판이 커지고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시세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파미셀은 렘데시비르 관련주와 모더나 관련주죠. 그 원료인 누클레오시드라는 원료를 80% 생산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길리어드에 직접 수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18,000원에서 한 26,000원 사이에 갇혀 있어서 이게 언제 시세가 폭발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매수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놓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손절가를 대충 잡아보면은
2만 원 수준이 떨어지면 좀 밀리는 시세니까 2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매수 대응을 해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주신 종목이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요새 빅테크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의 이슈를 다 받고 있죠. 굉장히 모든 조건이 언택트 관련사로 넘어가면서 카카오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빅테크가 형성이 되면은 결국은 종합 결제까지 가는 거고 이제 신용까지 허용하게 된다는 거니까 똑같이 은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자회사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흑자 달성을 하고 아마 발표가 나두겠습니다만 굉장히 압도적인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성장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제 9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그동안 상당히 상승했던 기업들의 주가 탄력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1만 원 정도의 타이트한 손절가를 잡고 매수 대응해 보는 거는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핫한 종목들 모두 좀 살펴보고 왔는데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세 종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아차예요.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기아차 매수 시그널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아차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그 코로나19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은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한 3월 달에 바닥을 치고 나서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나마. 일단은 국내 판매량은 상당히 좀 괜찮았지만 그 해외 판매가 좀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 좀 관건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한 2035년 정도에 그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성장 동력으로 그 수소차나 그 전기차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해요. 그런 정부 정책 이슈와 좀 맞아떨어져서 미래의 그런 먹거리가 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은 그 하반기에 좀 라인업이 많이 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좀 잘 팔린 그런 G 시리즈도 괜찮고요. 또 다양한 또 신차들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또 해외 매출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중바닥형 차트를 좀 보여주고요. 오늘 대략 한 38,000원 정도의 단기적으로 저항을 좀 받고 있어요. 차트 흐름상으로 좀 봤을 때도 수급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금요일 날이죠. 좀 들어왔습니다. 한 40만 주에서 20만 주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수급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이런 미래 성장성을 좀 보고 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차트는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일단 이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 한 번에 물량을 다 싣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며칠 정도 이렇게 두고 보시면서 밀릴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굳이 손절 라인을 잡아드린다면 한 35,000원 정도로 한 34,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지금부터 계속 이제 밀릴 때마다 시간을 좀 두고 준비적으로 이렇게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넷마블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카카오 게임즈 수혜주인데 이 넷마블이요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바닥권을 많이 횡보를 해갖고 좀 힘든 한 해 힘들었었죠. 근데 최근에 중국 판호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시세를 한번 뽑아줬어요. 넷마블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카카오 게임즈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카카오 게임즈가 한 3분기 중으로 아마 그 상장 예정이 좀 되어 있어요. 이 뭐 카카오 게임즈 하시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SK 바이오팜 해갖고 그 IPO 대작들이 시트를 쳤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슈가 좀 남아 있어요. 3분기 중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물어보신 건데 일단 이 넷마블은 그 카카오 게임즈 한 지분을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보유 회사들이 이게 상장이 과시화되게 되면 아마 그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카카오 게임즈로 인해서 아마도 그 시점에서는 게임즈가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아마 그 상생 모멘텀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넷마블도 뭐 하반기에 신작이 많이 좀 대기 중이고요.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급등 이후에 조정이 좀 나아지고요. 지금 부분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21선 부근 그 부근까지도 아마 지지력 테스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상승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이다. 일단은 좀 더 지금 따라가시지 마시고 좀 관망을 좀 하셔라. 며칠을 두고 좀 관망을 하신 다음에 21선을 탄탄하게 지지한다 하면은 그때부터 분할로 진입 시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고요. 최대한 21선 지지 여부를 보시고 그때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일단 네이버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막 질문을 좀 해주시는데요. 특히 이제 SM 2대 주주로 좀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네이버가 왜 SM을 그 2대 주주로 2대 주주가 되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이버도 아마 이제 신규 그런 먹거리를 찾은 거예요. 일단 뭐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엔터주를 좀 잡은 거죠. 엔터주 그리고 플러스 이제 콘텐츠 엔터 사업이 해서 이제 그런 쪽을 노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이제 SM의 그 지분을 좀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좀 등극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아마 그 네이버와 그 SM 둘 다 이게 서로 필요에 의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사의 그 시너지 효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콘텐츠 영예 플러스 뭐 이제 플랫폼이 탄탄한 네이버 이 두 회사의 그런 시너지를 노리고 양사가 협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차트를 잠깐 보실게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 지금 보이시는 그 회색선 정도가 단기 지지선이에요. 강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6만 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21선 부근에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21선 부근에서 그 안착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지기 과정이다. 단기 조정으로 인한 다지기 과정이다. 21선 부근에서. 따라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굳이 뭐 매수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기왕이면 좀 더 지켜보시고 단단하게 21선을 지키는 여부를 좀 보시고요. 지금부터 한 조정이 좀 나오면 한 21선 이하, 한 28,000원 이하부터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다만 전 저점 부분이 한 26만 원은 단기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서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6만 원이 단기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선유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여당 후보 이전 공식 언급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계룡건설 급등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네, 사실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계룡건설을 비롯해서 유라테크 비롯해서 관련주도 많이 올랐어요. 프롬파스 좀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급등을 했죠.
타이밍상의 문제긴 한데 이미 좀 상당히 진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요.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좀 거의 뭐 종착지 다 된 막차 타는 좀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을 노리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이 오늘 잘 가다가 이제 하한가를 맞았어요. 하한가를 맞았는데 회사 관계자들, 뭐 특수관계인들 있죠. 친인척들이 최근에 한 30만 주 이상을 장내 매도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뭐 개인 입장에서는 많이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두 다 아는 사실로 인해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또 법적인 문제가 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우선은 조금은 굳이 이 돈이 없어서 이거를 파나,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파셨나 싶기도 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일장에 좀 반등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반등은 조만간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올리패스입니다. 자, 올리패스 19,500원에 40% 보여 계세요. 비마약 진통제 이슈. 코로나 이슈랑은 너무 좀 관계없는 이슈라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이긴 한데요. 회사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는 중이고, 차트 흐름 보더라도 큰 문제 없이 주가 야금야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 홀딩을 해주시고, 다만 조정은 살짝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의약품 관련해서 그런 동물 약품 시장에 진출한 그런 기업이고, 일단 최근에 수돗물 유증 관련해서 화학약품 등 뭐 구충제 관련주 급등을 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지금 충분히 눌림자리 주고 있고, 그 매수 구간, 그 기본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매수가는 6,850원 이하에서 진입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손절가는 6,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돼지독감 바이러스 관련해서 동물 백신이나 사료주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 관련주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사료도 조금 쉬고 있지만,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추세가 굉장히 양호하고, 향후에 이제 백신이나 돼지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동물 백신, 그리고 사료 관련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미리 준비하고 추세가 강한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해서 가져가신다면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돼지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치사율도 100%이고 전염성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디바이스 ENG 이미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12%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사이맥스 올라와 있고 미코가 3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터치를 했고요.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입니다. 30% 가까운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만나보시죠. 일단 유니테스트는 현재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급등 중입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이 7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예요.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매수해볼 만한 괜찮은 종목 추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카메라 모듈주 MC넥스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카메라 모듈을 의주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한 30% 부분은 내재화시켜서 본인이 집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비용 문제나 저가 중저가 폰 확대 전략을 하기에는 내재화 전략이 이렇게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주를 주고 또 이제 애플의 삼성전기가 납품 업체를 하면서 이제 액트로나 이런 쪽이 시세가 났는데 MC넥스도 이제 모듈화 시켜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의주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중저가 제품을 강화하려고 하죠. 전략이 멀티카메라나 손떨림 방지 장치 이런 고급화 전략이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들어간다면 아마 MC넥스가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아마 3, 4분기부터 내년까지 꾸준히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자율주행형 공급망에도 선도업체로 부상하고 있어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4만 원에 손절가 3만 원 이런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고 항상 매수가는 시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매수해서 목표가 4만, 손절가 3만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실적이 좋은 성장주 중심으로 추천 의견 주시는데 오늘은 MC넥스에 대한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정재훈 위원님의 이 하반기 고수익 전략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